네, 윤인대 차관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좀 이따가 카운트 시간 나오시면 카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부님, 그 쪽지 A4 용지였습니까? 예, A4 용지가 기억합니다. 색깔은 혹시 기억납니까? 그냥 백색, 그냥 백색, 평범한 혹시 그 종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용지든가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지였던 걸로 백지. 기억합니다. 그날 그 대통령실에 우리 그 장관님하고 같이 들어가셨죠? 아닙니다. 저는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통령 부총리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시 20분 정도에 그 10시 40분이죠 정도에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F4A를 소집을 하라고 저한테 전달이 왔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는 들어가신 게 아니다? 예,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기재부 간부 회의는 참석하셨죠? 예,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쪽지에 있던 그 예비비 예산 확보 예. 그 관련되는 논의가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한테 주시고 난 이후엔 그때 잊고 계셔가지고 간부회 하여튼 그러면 끝날 기재부 때쯤에 간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께서 이미 뭐 하여튼 그 기재부 간부 회의에서는 예비비 그렇습니다.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예, 겁니까? 부총리께서 그냥 결론을 알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저 쪽지 별도로 그 워낙 중요한 문서였는데 이런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진으로 혹시 휴대폰 찍어놓은 거 없습니까? 전혀 사실은 저는 별로 인발부 내주고 싶지 않아서 보존 예, 이외에 됐습니다. 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그 저 이제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 집에 계셨다고요? 댁에? 아, 저녁 약속하고 예, 예. 들어와서 곧바로 들어온 정도 상태였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지 곤란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반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참 당일 국회에 모여있던 우리 국회의원들은 1시에 가결됐을 때 환호를 했고 하지만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해제가 돼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농성을 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댁으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댁에 가신 게 바깥의 비상 경제 상황을 뭐 점검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 그 비상 상황이 빨리 해제가 돼야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 부분에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장관님, 그 당시 쪽지를 준 실무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실무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아닙니까?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알고는 계시죠? 누군지는?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그럼 김동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그건 전혀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니, 당시 그게- 상황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는 11월 3일에 그 상황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에 박제된 것처럼 기억이 선명한데 장관님께서는 그 중요한 쪽지를 준 대통령실 실무자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네, 말씀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 지금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당시에 경황이 없었고 그 쪽지는 저한테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 하는 총재님, 네.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에 탄핵 관련 절차가 이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이 경제에 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과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과거 사례보다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그 과거 사례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90일 만에 탄핵 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내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가 돼야 되지 만일에 그거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뭐 총재님도 그 동의하시죠? 저희 보고서를 낸 보고서는 저희는 그 불확실성의 기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프로세스 관계없이 불확실성 기간 동안에 경제의 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0일 전이라도 그 이미 이전에도 이것이 작동해야 만약에 그래도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90일보다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커지고 불안정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은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은 또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한은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아까 전에 그 2시에 문자를 받았지만 들어오라는 문자는 받았지만 가지 않으셨고 네. 4시쯤에 해제 국무회의라 그 이제 문자를 받고서 가셨다. 아니죠. 아, 그거는 사후에 알았고요. 사후에 알았다. 네, 근데 제가 4시 반에 그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문자로 확인해 보니까 4시 가까이 돼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네네. 왔다는 걸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2시에 그냥 들어오라 네. 라는 문자를 받고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협조하지 않겠다. 라는 어떠한 그런 거에 응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저의 우선순위는 그 소집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회의 2개 마치고 와가지고 해외상을 챙기고 그 다음날 아침 거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장관님, 저희 그날 본 회의장에 모였던 국회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도 계엄법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이게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또 어떤 절차로 해제가 되는지 그때 다 우리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국무회의가 열려야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시에 우리가 일단 가기를 되었기 때문에 일단 안도는 했지만 이제 빨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열려가지고 국회 요구를 수용해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기만을 저희는 초작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니까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 농성을 계속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생각 못 하셨습니까? 자, 경제를 위해서 바깥에 나서 챙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가장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표를 행사하셔가지고 비상계엄 해제가 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경제 필요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 의원님 그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십니까? 그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내가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석하시다고 유명하신 우리 장관님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국무회의 열어서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2시 문자 보고도 안 들어가신 이유는 그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뭔가 여전히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계엄에 또 대통령이 2차 계엄 하려고 할 경우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바로 2시 문자를 받고도 대통령실에 안 갔던 건 아닙니까? 너무 확대해서 오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헌법기관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판단으로 그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아예 안 가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표 내겠다라는 의사는 표명하셨습니까? 불참 통보를 하시고 사표 내겠다. 제가 그 말씀은 안 하신 적 없으시죠? 연락하는 사람한테 사표를 내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저 장관님, 그 12월 3일 이후에 휴대폰 혹시 교체하신 적 있습니까? 12월 3일 이후에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수사기관에 그 쪽지 관련 그 쪽지 제출할 때 네. 휴대폰도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포렌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휴대폰 제출 안 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담 의원님께서 그 쪽지에 있는 예비비 문자 관련해서 그것이 그 직후에 한은이 조치한 RP 매입과 관련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관님 RP 매입은 한은의 발권력으로 하는 것이지 예비비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재정자금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한 것이죠. 네, 한은의 발권력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쪽지는 계엄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그 관련해 가지고는 기재부 간부들 회의에서 아예 그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건 사후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까 전에 12월 7일 날 대통령 불러가지고 총리님하고 같이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총리랑 뵌 건 아닙니다. 그 누구랑 아까 누구 만나셨다고 아까 하셨죠? 대통령실의 뭐 정책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 네. 혹시 그 당시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도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경제 관련 대통령에서 회의할 때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배석하거나 참석해서 발언한 적 있었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수석 할 때는 그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른 직책 가지고 있을 때 김동조가 참석한 적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질문 김동조가 과거에 그러면 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경제 관련 회의에 김동조 국정비서관이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수석할 때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서관으로서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설문 작성에는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